명청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명부터 들어갈게요. 자, 주원장 홍무제입니다. 원을 몰아내고 금릉 난징입니다. 남쪽 수도로 명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한족 왕조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홍무제 주원장이죠. 한족 왕조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한족의 유교적인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과거제를 정비하고 육유를 반포해요. 육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6가지의 유교적인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을 가르치려고 유교를 반포하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죠. 효도, 공경, 이웃 간의 화목, 자손 교육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자,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공신을 숙청을 하고 재상제를 폐지하고 관료를 감찰합니다. 그럼 황제가 힘이 세지겠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갑제라고 합니다. 농촌 지배를 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향촌을 통치를 하고요. 토지 대장과 호적 대장을 작성해 누가 몇 명이 살고 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면 세금 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책봉 제계, 책봉과 조공 체제를 부활하게 됩니다. 영락제는 전성기 때 왕이에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만들어내고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전성기다라고 하면서 활발하게 대외 원정을 하는데 수차례 몽골도 치고 베트남 북부까지 치는데 중요한 사람은 요 아저씨예요.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항해를 시키거든요.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한테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 요렇게 가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여기 티무르 왕조 갔다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서 기린도 가지고 온대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를 수립하면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방 멸망합니다. 환관과 권력 다툼, 그리고 왜구와 몽골의 침입으로, 그리고 임진왜란이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을 지원하면서 나라의 힘이 빠져서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청나라 들어가요. 자, 만든 사람은 누르하치예요. 태조라고 부르고요. 여진족을 통일을 하고 먼저 후금이야. 금나라를 뒤잇겠다라고 해서 후금을 만들고 팔기군 조직이야. 그래 군사 조직인데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이라고 여기 나타나 있죠. 그죠? 청나라 군사력의 핵심이고 엄청나게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합니다.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 강옹건 여기 보이십니까? 강옹건의 3대 130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는데 자, 우선 홍타이지 태종 때는 뭘 했느냐? 황제라고 칭호를 사용하고 후금에서 이제 나라 이름을 뭘로 한다? 청나라로 바꿀 거야 라고 하고요. 몽골과 조선을 침략을 해요. 그것이 병자호란대입니다.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들어가요. 명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베이징에 들어간 후에 중국을 전역을 장악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각각 뭐 했는가 한번 볼게요. 강희제는 중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3번의 난이라고 하는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 대만을 편입을 시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면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을 해서 뭐 하느냐? 국경선을 완성합니다. 네르친스크 여기 있죠? 네르친스크 조약을 해서 국경을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옹정제는 군기차를 설치를 해서 강력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을 하고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제시해 우리가 중국을 제비했으니까 우리가 세계의 최고야 이런 사상입니다. 건융제는요 중국 최대 영토입니다. 요거 좀 연결시켜 주세요. 중국 최대 영토를 합니다라고 해서 최대 영역이 여기 있고 오늘날 현재 중국 국경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서 오늘날 중국 영토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누가? 건융제 때. 청나라는 여진족이잖아. 만주족, 여진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여진족이 중국에 있는 한족을 지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경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달래가면서 하는 회유책도 있습니다. 강경책, 강압책을 한번 볼까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해요. 여진족의 옷을 입어. 그리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을 출판하면 너네 죽는다. 하나 더.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을 엄격하게 통제해. 한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회유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과거제를 놔둬요. 그래서 만주족 그리고 한족을 한 자리에 2명을 들여놔요. 그래서 만주족 1명, 한족 1명, 만한 병용제라고 해요. 한 자리에 2명의 관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을 만들게 됩니다. 너네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그럼 책 만들어. 사고전서 등의 책을 만들라고 해요. 누가? 강희제 맞나? 옹정제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이관이 변화됐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화이관이 변화됐다.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 사상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청나라, 조선, 일본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번 볼게요. 경제시대. 경제는 외래 작물이 보급이 되고 창장강 하류 지방의 상품 작물, 물건을 파는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고요. 상업은 수저우, 항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장사하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행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역은 중국의 차와 도자기들이 외국, 특히 유럽에 많이 팔려나가서 그럼 걔네들이 물건을 하고 돈을 뭘로 주느냐? 이 많이 유입이 돼서 조세제도가 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명나라는 일조편법, 청나라는 지정은제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팝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물건들을 막 팔고 나서 걔네들이 은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중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입니다. 신사층이에요. 명청 둘 다 신사층이야. 명나라 때는 원래 신사층이었는데 청나라 때도 신사층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신사층이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료를 진출하고 향촌에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학문입니다. 명나라는 양명학, 청나라는 고중학.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이론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지행합일, 알면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고중학은 어떻게 하느냐? 문헌에 근거하여서 한문을 실증적으로 증거가 있게 연구를 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청나라, 양명학, 명나라, 양명학, 청나라, 고중학 외워두시고요. 서민문화는 계속 발달되죠. 송나라 때부터 계속 서민문화가 발달됩니다. 상공업의 발달로 서민 생활의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수호전, 삼국지연이 등이 유행을 하고 구어체 소설인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 유행합니다. 서양 문물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리스도교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을 소개하는데 명나라 때는 마테오 리치가 고녀 만국 전도 세계 지도 들고 왔고요. 청나라 때는 아담 샬이 역법, 달력이지요. 그리고 천문기구를 가르쳐줍니다. 여기 봐주시면 고녀 만국 전도, 아까 마테오 리치라고 했지요. 마테오 리치는 고녀 만국 전도를 제작하여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가장 큰 변화를 줬어요. 중국이 요거밖에 안 돼. 정말 세계는 이렇게 큰데 중국이 되게 이렇게 작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쇼크 먹죠. 여기까지 끝.